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7명의 위원을 한 번에 출범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어떻게 공개되고 나니까 3명이 사의를 표하면서 아직까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민우 교수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 댓글 전문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일가들이 연루돼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당계 사태, 당원 게시판 관련돼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제 가족이 쓰지 않은 걸 수백 개를 제 가족이 쓴 것처럼 이름 바꿔치기 해서 발표를 했다. 당 차원에서 왜 조작 감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왜 계속 이러는 겁니까? 너부터 사과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했다라고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본인부터 사과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당에서 조작했다면은 한동훈 대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소하세요. 고소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그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했어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했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판사, 한동훈 검사 법적으로 해서 한쪽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장동혁 판사 검사 싸움이 되는 건가요? 네, 장동혁 그 판사 전 판사 생각은 우리가 최저점을 찍더라도 나의 잠재적 경쟁자는 없애버리자. 그리고 과거에 저 사람이 당대표 할 때 나한테 했던 건 나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불쾌했던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는 거는 본인에 대한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타이밍은 보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어제 새 신안을 발표하고 윤리 오늘 또 저 임명 다 완성해가지고 이제 징계 절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윤어게인 쪽에도 구애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동훈을 날려야 되는 거고, 반대로 뭐 중도 외연 확장하라고 하니까 또 뭐 계엄 사고도 하고 이러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 짝짝 이루어지는 거고 있는데, 징계는 이루어지겠죠. 징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 친한계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한번 좀 쉽게 털고 가면 좋은데 이런 의견은 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저렇게 조작을 부각하면서 이러는 건 별로 좋은 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의미도 없는 거, 그냥 개인적으로는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 우리 저 JYP하고 장미 변호사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있었고. 오케이. JYP가 지금 자리를 떠나야 돼서 네. 먼저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자기가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쓴 거를 내가 나중에 알았다. 그럼 결국 가족들이 쓰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당무 감사를 하신 분들이 뭐 몇 개는 뭐 이름을 바꿔서 썼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결국 본인이 뭐 특별하게 뭐 얻어지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이익이 뭘까 생각해봤을 때 그냥 사과하지 않는다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과거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그 평가를 하던데요. 검사 출신들이 사과라는 것을 마치 자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죠. 뭐 정치인이 다 내 잘못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공판 과정에서 야, 너 인정했잖아. 이제 와서 웬 딴소리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주저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당은 안 쪼개지고 계속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쪼개질 능력과 능력이 없어요. 쪼개질 힘조차 없다. 안 쪼개질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제도 그 얘기했었어요. 이 당을 절대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TK나 부울경 쪽에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무슨 이런 이슈 있을 때 잘 안 나오잖아요.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지역구 의원이 토탈 90명인데 그러니까 90명 중에 60몇 %가 그 영남권 네. 의원들이란 말이죠. 이 의원들은 조용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관련된 뉴스 전할 때마다 거론하는 인물들이 몇몇 안 돼요. 그들이 뉴스를 다 국민의힘 내용을 그러니까 가지고 몇 명 있거든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당이 막 뭔가 굉장히 저 뭐랄까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쪼개질 힘 에너지조차 없는 국민의힘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나? 네. 이름 하나 좀 제안해봐요. 제가요? 응. 안 할래요. 걔는 또 구설에 오르라. 그 안철수 의원도 뭐 이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언급했던 게 앞서 JYP가 얘기하셨지만 명의 도용 때문에 당 전체가 흔들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IP 2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IP를 도용했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본다면 고소 고발해라. 그래서 사실관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당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한동훈의 그릇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크게 아니다. 왜냐하면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안 해요. 아니 이거 IP 2곳에서 계속 한 1,500개 가까이 썼는데 이거 당원 게시판에 원활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여론 흐름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닌데 이거 조작도 있었고 이름 바꿔치기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약간 딴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 태를 못 벗는구나. 정치 영역과 진짜 부자연스럽게 물과기름처럼 이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치는 정말 정치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그게 없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나온 기사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넥타이를 주황색. 주황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대요.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기사가 있던데 그거는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며칠 전에 이름 계속 거론됐던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을 이렇게 좀 아울러야 그나마 이 어떤 경쟁력이 생긴 거 아니냐 얘기들 하는데. 그들이 모일 가능성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장동혁 대표도 그 이재명 독재를 막는데 예. 동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했잖아요. 독재라는 표현 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개혁신당하고 뭘 잘 해보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죠. 근데 개혁신당은 그동안 계속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개혁신당이 손을 잡으려면 정말로 국민들이 다 공감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변화한다라고 뭐가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건데 어제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물밑에서 서로 그냥 사인만 은근히 보내는 단계 그 정도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엔 2030을 주축으로 해서 당을 혁신하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2030을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지지를 받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쪽 극우적인 그 스탠스 플러스 비어있는 공간을 이준석 그 개혁신당 사람들이나 이쪽하고 같이 이제 채우겠다. 합동해가지고 좀 채우고 싶은 것인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개혁신당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좀 급이 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 그냥 본인이 주황색 넥타이 메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고 실제 2030의 지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지금 현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그렇게 허상을 쫓아가가지고 2030 이런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좀 구체적인 어젠드를 던져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그냥 정말 통찰을 다시 한번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짧게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그 윤리 감찰 쭉 진행이 됐고 윤리심판원이 12일 날 그 예정대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측은 이걸 좀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당내 뭐 여러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뭐 좋은 동생인데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뭐 제명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어디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가 봐요. 이게 다들 조심스럽고 이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 멘붕이고 이게 돈을 어쩌고 저쩌고 와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스템 문제 점검해야 되는데 말씀 주시는 것도 저 10분 알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좀 주저하고 조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김병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뭐 결단 이런 이야기도 근데 이걸 공식적인 창구로 뭐 총대를 메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고 지금 수사가 또 윤리감찰단보다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이 부분을 또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12일 날 그거 회의를 좀 미뤄달라라고 예. 했는데 윤리심판원은 그건 회의는 한다. 근데 윤리심판원에서 12일 날 무슨 결론을 내고 이럴 것 같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회의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된 이게 과정은 뭐냐면 근데 이걸 길게 끌어도 또 좋지 않은 것 근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윤리심판원에서 무슨 회의를 빨리 해가지고 제명 결정했어 이렇게 던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며칠 더 보면서 속으로 김병기 의원이 좀 알아서 정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 먼저 탈당해 좀 어떻게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을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제명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가 좀 판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변에 흐르는 기류.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안 한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을 안 한다라는 뭐 목소리를 낸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더 목소리 크게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선당후사해라. 이렇게 크게 나올 법도 한데 사실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는 너네들하고 통화한 건 없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는 그냥 오로지 강선한테 속았을 뿐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 믿음이 가요?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과의 그 대화가 녹음된 내용 있잖아요. 이게 다른 의원들도 그런 걸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별의별 이야기가 지금 다 돕니다.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도는데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내용이 이렇게 퍼질 만한 일이냐 과연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이 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이 정도고 지금 오후 시간 속보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통령 그 순방 이후에 후속 보도들 계속 나오는 게 있고요. 방첩사 내란 가담했던 이 방첩사령부 관련해서 해체하고 수사, 방첩, 보안 이 각각의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이제 조직 개편이 있다. 그리고 인사처포는 아예 폐지한다. 라는 내용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기도 선거 포기한 거냐? 도당 신년회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의원이 2명만 참석했다. 예, 완전 진짜 포기한 느낌이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 면면인데요. 저희가 또 내일 후속 보도들은 쭉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